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정치권에서 나온 상당히 거친 발언,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죠. 이분이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난 8월 말이었죠. 조국혁신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자리였는데요. 당시에 그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 문제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최강욱 원장이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인물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분하고 또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요? 그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나요? 네, 그 공개된 일부를 보면 한동훈이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강간이라는 단어까지 썼다고요? 이게 공당의 주요 당직자, 특히 그 당원 교육을 책임진다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단순히 표현이 좀 거칠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심각하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발언으로 치부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서 봐야 할지, 오늘 이 사안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요. 몇 가지 지점에서 그 심각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야당의 유력 정치인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가족까지 그것도 강간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냐는 거죠. 그렇죠. 맥락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한당이 그 당내 성비위 폭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최 원장의 발언이 딱 나온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조국혁신당 내부 문제를 좀 희석시키거나 아예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소위 물타기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이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요.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논란을 일부러 일으켜서 기존 문제를 덮으려는 전략, 그러니까 물타기. 이게 종종 관찰되는 행태이긴 합니다만. 네, 없지는 않죠. 근데 이번 경우는 그 방식이 너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근거도 없이 특정 인물의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성범죄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요. 이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죠.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어떻게 보면 인격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발언 내용도 그렇고 표현 수위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요. 최강욱 원장이 그 논란의 발단이 된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죠. 녹취록에 보면 나는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 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다 라거나 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도 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건 마치 사건의 심각성을 좀 축소하거나 어쩌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성비위라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마치 사소한 일이라거나 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듯한 태도,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 측 입장을 두둔한다거나 사건 자체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은 이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2차 가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좀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 이것도 논란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이면 당원들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최강욱 원장은 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또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과거 당 대표 시절에 교육연수원장직이 가장 중요한 당직이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 논란은 단순히 최 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를 임명한 당 지도부의 판단, 그리고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왜 당원 교육의 책임자로 앉혔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물론 논란이 커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런 조치가 과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일지 아니면 그냥 비판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지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막말이나 설화 논란이 반복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우는 그 내용의 심각성 그리고 발언자의 위체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또 성비위 사건 자체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 이건 정치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또 인권 감수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은 정말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지점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 특히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 논란은 단순히 최 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를 임명한 당 지도부의 판단, 그리고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왜 당원 교육의 책임자로 앉혔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물론 논란이 커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런 조치가 과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일지 아니면 그냥 비판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지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막말이나 설화 논란이 반복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우는 그 내용의 심각성 그리고 발언자의 위치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또 성비위 사건 자체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 이건 정치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또 인권 감수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은 정말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지점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 특히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이고요. 네, 그렇죠. 둘째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정치적 행태의 문제점입니다. 물타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셋째는 성비위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하는 정치권의 좀 안이한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 공직자, 특히 교육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발언의 책임감, 이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 공방이 격해질수록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이 그냥 막말과 비방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좀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분석 그리고 대안 모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자정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보를 좀 더 냉철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감정적인 비난에 그치지 말고요. 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조국 혁신당 강연 발언 논란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정치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조국 혁신당 내부 성비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심각한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고 정작 내부 문제는 좀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게 큰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사회의 담론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언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함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성숙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정치 담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좀 냉소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지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걸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의 정치 담론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지 함께 좀 성찰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